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소영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허그 사장님. 네. 주택도시기금의 기금관리 전담기관이 허그죠? 예. 네. 가까이 얘기해 주시면 그렇습니다. 좋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이 임대주택 건설, 전세 보증 같은 주거복지 사업에 이용이 되고 그 기금의 재원은 주로 국민들이 십시일반 청약저축을 통해서 모은 돈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근데 최근에 제가 충격적인 사실을 접했는데요. 우리 문진석 간사님께서 이제 처음 밝혀내신 문제입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우리 국민들 청약저축으로 모은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으로 미국의 상업용 오피스텔 건물에 투자했다가 무려 1,800억 원의 손실이 났다는 내용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다들 몇 가지 의문이 드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니 주택도시기금이 주거복지사업하라고 만든 기금인데 해외 투자까지 할 수 있나? 이제 이런 의문도 들 수 있을 것 같고 또 어떻게 투자를 했길래 1,800억 원이나 손실을 볼 수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주택토지실장님 잠깐 앞에 나와주시면요. 이게 보니까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을 이런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를 대체 투자라고 하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허그가 아니라 국토부가 주무기관인 걸로 확인이 되더라고요. 네. 국토부에 설치된 대체투자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실제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이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1,800억 원이 미국 오피스 빌딩에 투자됐다가 지금 전액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게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아직 이 건물이 경매에 붙여지기는 전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우리 채권이 선순위 채권이 아니라 매자닌 중순위 채권이어가지고 경매를 해도 한 푼도 못 건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금 회계에는 장부상 손실로 반영될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확인을 했고요. 아니 피 같은 우리 주택도시기금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황당한 결과가 발생했을까? 그래서 자료를 들여다보니까 저는 사실 전반적으로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투자 결정인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요. 민간 전문 운용기관이 미래에셋 자산운용으로 되어 있는데 미래에셋이 2017년에 처음 400억 투자 결정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공실률이 미국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상황이 안 좋아져서 400억 투자금 전액 손실 우려가 생기니까 2021년 12월에 기존 400억 원 투자기간 연장에다가 추가로 1,400억 원을 더 집어넣자 이렇게 승인 요청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들 기억하듯이 2021년 말이면은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돼서 부동산 투자에는 경고등이 켜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파다했고요.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미국의 공실률이 건물 공실률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빌딩 투자는 되게 위험하다. 이제 이런 리포트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국토부가 관장하는 대체투자위원회에서는 이 1,400억 원의 추가 투자를 승인을 합니다. 그래서 총액이 결국에 1,800억 원이 된 거죠. 근데 보면은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듯이 이 1,400억 추가 투자 결정이 이루어진 게 2021년 12월인데 바로 2달 전에 채무자인 이 오피스 건물주가 채무 상환 스케줄 맞추지 못하겠다 하면서 채무 불이행 선언을 했었고요. 보통은 채무 불이행 선언이 일부 채무에 대해서라도 이루어지고 나면은 위험 채권으로 분류하고 관리하는 게 상식적이죠. 근데 기존 400억을 날리지 않기 위해서 그거보다 3배 이상 큰 1,400억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게 채무 불이행 선언 2달 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도 위험 투자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중순위 매자닌 투자 방식으로. 그래서 미래에셋이 운용했다고는 하는데 국토부가 승인을 한 거죠? 그 시스템을 잠깐 설명드리면 간략하게. 예,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실제 저희들이 전담 운용기관인 미래에셋과 NH투자증권 두 군데를 선정해서 모든 투자 대상지 선정과 투자 결정 과정을 전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주고 있고요. 대체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은 그런 투자 지침이라든가
그 투자 기간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 승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그래서 이제 미래에셋이 결정한 거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이 미래에셋이 이런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했다는 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되지만 혹시 자기 돈이 물려 있어서 이거 기금 넣어서 자기 채권 살리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드는 정도인데 국토부도 뭐 그거는 미래에셋이 결정한 거다라고 답변하시는 게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미래에셋이 어떤 페널티를 받았습니까? 예, 지금 성과평가 경고 조치를 내렸고요. 그게 2회 경고를 받게 되면 일단 그 계약 자체를 해지하게 되는 거고요. 성과금 그 삭감 조치도 저희들이 내렸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은 근데 이 1,400억 원 추가 투자 승인을 하신 시점이요. 미래에셋의 전담 운용 계약 기간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다시 연장이 될지 안 될지도 이제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의사결정을 했고요. 그 이후에 다시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 기준으로는 다음 계약이 연장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이었는데 이런 리스크가 이미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 미래에셋의 결정을 지지하는 의사결정을 국토부가 했다는 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것 같고 이번에 제가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부분은 이게 원래 해외 대체 투자 이 기금을 이제 운용하는 대체 투자가 운용 수익률이 몇 년 전에는 한 8% 10% 됐었는데 지금은 마이너스 5.3%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쌈짓돈으로 해외에 나가서 여기저기 투자하면서 돈을 까먹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투자 여부를 의결하는 곳이 국토부의 대체투자위원회인데 위험관리와 사후관리를 하는 것도 동일하게 대체투자위원회다. 이게 맞습니까? 대체투자위원회를 국토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대체투자위원회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그러니까 민간이라서 국토부는 잘못 없다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잘못 건데 없다는 말씀이 이 아니고요. 구조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수조 원의 기금을 대체투자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위원회인 건데 그럼 자기가 투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이 옳았는지 사후적인 판단도 자기가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제대로 이 상호 견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투자 결정이 반복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겠는데 전담운용기관 선정과 평가 방식에 대해서 어떤 개선안이 있을 수 있는지. 네. 두 번째는 대체투자 의결기구와 위험관리 주체가 지금 구별되지 않고 있는데 그걸 구별함으로써 상호 견제를 할 수 있는 개선안 이 두 가지를 국토부가 마련하셔가지고 이번 달 말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간단히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일단 1,800억 원에 대한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쨌든 자산 운용 기관을 별도로 판단하고 대체투자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결정한 사안이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큰 손실이 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 대체투자라고 하는 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기금의 여유 자금을 가지고 주식이나 채권 이외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그걸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상황인데 그런 투자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지금까지는 8% 이상의 수익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투자라고 하는 게 늘 이제 수익만 나올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특히나 요 기간에는 상당히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았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부분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 리스크 관리 체계 자체가 약간 좀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요 성과 평가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별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담 운용 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권한을 주고 있지만은 그걸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확실히 제도 개선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